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시즌이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있다면 프리뷰를 한번 해봐야겠죠. 프리뷰 콘텐츠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와 수원FC의 개막전입니다. 2월 19일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경기인데요. 자, 관전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전북현대입니다. 전북현대 센터백 보강이 결국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구자룡 홍정호 라인 혹은 최보경 홍정호 라인이 만들어질 텐데 이 두 선수가 만드는 안정감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올지 이에 관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선 구성은 정말 좋습니다. 구스타보 일류첸코를 포함해서 이선에 문선민, 여러 이승기 선수나 김보경 선수 등 넘버 10 자리나 메잘라 자리에 설 수 있는 선수도 많고 또 윙 자리나 스트라이커 자리에서도 역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수가 많은 팀이 전북현대이기 때문에 수원FC가 이 점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들을 제대로 기용하는 건 감독의 문제인데요. 김상식 감독은 지난 시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식적이지 않은 라인업이 조금 나오면서 수원FC에게도 그렇게 패배하거나 비기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김상식 감독이 상식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젠 수원FC 보겠습니다. 수원FC는 과연 이승우 선수가 선발로 나올지가 가장 좀 궁금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승우 선수 지난 동계전지훈련만 해도 아직까지 몸이 좀 안 올라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번이라는 공격수의 어떤 상징적인 등번호도 받았고 이승우 선수 자체가 가진 어떤 스타성도 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의 선발이 과연 이뤄질지 이뤄지지 않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도균 감독이 본 키퍼 주전은인데요. 이범영, 박배종, 유현 이렇게 쟁쟁한 3명의 골키퍼가 있는 수원FC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주전 골키퍼로 개막전에 나서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FC 지난 시즌 전북현대에게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2승 2무의 성적을 거뒀는데요. 과연 올해는 수원FC가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상 라인업 보겠습니다. 먼저 전북현대부터 보겠는데요. 역시 골키퍼 송봉문 선수입니다. 왼쪽부터 수비진 김진수, 구자룡, 홍정호, 이용, 3선에 류재문, 백승호, 2선에 송민규, 김보경, 한교원, 톱에는 일류첸코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백볼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전북현대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라인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류재문과 백승호가 서로 공간을 커버하면서 들어가는 3선에서의 플레이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2선 자원에는 이승기 선수 혹은 김보경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적으로는 김보경 선수의 어떤 노련함이 지난 시즌 수원에게 패배하거나 비겼던 그런 경기들에서의 아쉬움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왼쪽 윙과 오른쪽 윙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송민규와 한교원입니다. 물론 문선민 선수가 좋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왼쪽에서 송민규 선수의 어떤 그런 폭발력과 오른쪽에서 한교원 선수의 어떤 정교한 플레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북현대이기 때문에 문선민 선수 후반 조커로도 기용이 가능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좋은 라인업이 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톱 자리에는 구스타보 선수보다는 일류첸코 선수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수원FC입니다. 352 포메이션을 가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형 골키퍼, 백3에 곽윤호, 김건웅, 잭슨, 윙백에 황순민과 신세계,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박주호,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무릴로와 니실라, 투톱에는 라스와 이승우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니실라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니실라 선수 대신에 정재용 선수가 출전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선수들이 출전을 할 수도 있는데 이영재 선수가 빠진 어떤 플레이메이커 자리에 니실라 무릴로를 적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약점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톱은 빅앤스몰 조합입니다. 라스와 이승우 선수를 먼저 예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승우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이승우 선수보다는 양동현 선수나 정충근, 김승준 여러 선수들이 이 자리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승우 선수가 개막전에 등판을 한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스타성 있는 경기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제 대구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2월 19일 4시 반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벌어지는 경기고요. 한정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대구FC입니다. 과연 백3 왼쪽 스토퍼는 누가 맡게 될까요? 김우석 선수가 아직까지 부상입니다. 그 와중에 김재우 선수도 이적을 했고 다른 선수도 이적을 했는데 지금 조진우와 이찬동의 트레이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 딜이 아직까지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왼쪽 스토퍼 어떤 선수가 나올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승훈 선수가 나올지 최용훈 선수가 나올지도 봐야겠습니다. 최용훈 선수를 뭐 신뢰할 만한 골키퍼긴 합니다만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구FC는 오승훈을 대응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승훈 선수가 주전 골키퍼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아니면 최용훈 선수가 개막전에 키퍼 장갑을 끼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윙백 라인업이 조금 더 탄탄해졌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윙백 라인업은 황순민, 정승원 혹은 오른쪽에는 장성원 선수도 출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홍철과 이태희로 바뀌었습니다. 완벽하게 리그 정상급의 윙백이자 풀백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두 선수 모두 지난 시즌에는 폼이 떨어졌지만 이번 시즌에는 충분히 기대할 여지가 있는 대구FC입니다. 다음은 이제 FC서울 보겠습니다. FC서울은 보다 안정적인 뎁스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선 자원에서도 그렇고요. 뭐 센터백진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뎁스를 구성했다는 것이 여러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FC서울이 이런 측면에서 중반에 교체돼서 들어온 선수들 역시 대구FC의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백은 어떻게 구성될까? 당초 이제 이상민 선수가 영입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상민, 이한범의 센터백 조합 혹은 이상민, 히카루드의 센터백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상민 선수의 어떤 실력이 그 정도로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고 히카루드 실바 선수 역시 비자를 받고 격리라는 데 시간이 좀 걸리면서 센터백 구성에 약간은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오스마르와 이한범이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익수볼입니다. 지난 볼만찬 기자들에서 어떤 만 기자님이 언급을 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익수볼 바뀐 듯 하면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 전술 측면에서 겨우내 준비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포메이션은 이전과 같더라도 충분히 안익수 감독이 새로운 전술을 많이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예상 라인업도 한번 봐야겠죠? 먼저 대구입니다. 3호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백3에는 박병현, 홍정훈, 정태욱, 골키퍼는 오승훈 선수를 예상했고요. 윙백에는 홍철과 이태희, 가운데 3미들의 이진용, 세징야, 라마스, 그리고 투톱에는 에드거와 김진혁입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최상의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진혁 선수가 왼쪽 스토퍼 자리 혹은 홍정훈이 왼쪽 스토퍼로 가고 김진혁이 가운데로 오는 그런 라인업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박병현 선수 혹은 조진우 선수가 이적을 하지 않았다면 조진우 선수가 왼쪽 스토퍼 자리에 서고 스트라이커 자리에 김진혁 선수를 배치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른쪽 FC서울의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는 양한빈 선수입니다. 양한빈 선수가 이제 유상훈 선수와 지난 시즌은 주전 경쟁을 펼쳤었는데 유상훈 선수가 이적을 했고 그 자리에 반대급부로 들어온 황성민 선수는 어느 정도 세컨 키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따라서 양한빈 선수의 좀 주전 자리가 많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백보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이태석, 오스마르, 이한범, 윤종규입니다. 오스마르 이한범 듀오는 지난 시즌은 안익수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좀 중용했던 센터백 라인업인데 이한범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어느 정도 그 계획이 빨라졌었는데요. 이한범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스마르 이한범 조합이 다시금 새로운 시즌에 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풀백과 오른쪽 풀백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태석과 윤종규 두 빠르고 젊은 자원이 아마 주로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리그 정상급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포텐셜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기대하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미들입니다. 3미들은 기성용, 팔로세비치, 고요한인데 이 자리 너무 공고합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을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 세 선수가 중앙 3미들을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윙도 비슷합니다. 이제 1, 2선인데요. 나상호, 벤할로란 선수가 양쪽 윙을 맡고 조용욱 선수가 톱자리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벤할로란 선수가 아직까지 폼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오른쪽 자리에 여전히 강성진 선수, 지난 시즌 마무리해 놨던 강성진 선수의 오른쪽 윙어 기용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 윙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의 자리는 아마도 매우 공고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경기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2월 19일 4시 반에 열리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의 경기입니다. 자, 인천 유나이티드 관전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중원 장악력이 보다 강해졌습니다. 이명주 선수가 오기 전에는 김도혁, 여름, 아길라르 이렇게 3명이 주로 출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명주가 오면서 단숨에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클래스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중원 장악력이
충분히 강해질 수 있는데요. 이명주 선수가 활동량도 많고 공격이나 수비적인 측면에서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중원 장악력이 한층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역시 베테랑들의 체력이 되겠는데요. 인천 유나이티드 리그를 대표하는 베테랑의 팀입니다. 뭐 평균 연령도 아마 울산현대에 이어서 굉장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베테랑들의 체력 문제가 당연히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베테랑들의 체력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혹은 얼마나 내려가 있지는 않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고사의 파트너는 어떤 선수가 나올 거입니다. 김현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이 파트너 자리 다시 한번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과연 무고사 선수의 파트너 어떤 선수가 등장을 해서 또 무고사 선수를 도와서 좋은 공격을 이끌지, 이용재, 송시우, 홍시우 여러 선수들이 등장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등장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원 삼성입니다. 백스리가 탄탄해졌습니다. 물론 헨리가 빠지고 볼트위스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헨리 선수를 믿고 있었던 팬분들께서는 백스리가 왜 탄탄해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피면에서 분명 탄탄해진 건 확실합니다. 이제 볼트위스 선수는 지난 시즌 공격에도 정말 많이 가담할 정도로 울산현대에서 주전급 센터백, 이제 놓칠 수 없는 센터백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국은 FA로 수원 삼성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왼쪽 스토퍼들이가 한층 공고해진 수원 삼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백스리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를 하나가 제시한다면 정상빈과 김민우의 자리를 메워야 합니다. 각각의 자리에 김건희 그리고 김민우 선수 자리에는 정성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역습이나 여러 가지 공격 메이킹하면서 이 과정에서 정상빈과 김민우의 자리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자리 중 하나였는데, 이 두 선수가 한 번에 나가면서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울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음의 팩입니다. 수원 삼성, 인천 유나이티드에 비교해서 상당히 평균 연령이 낮은 팀입니다. 강현묵 선수도 아직까지 남아있고, 오현규, 이런 선수도 많기 때문에 수원 삼성의 어떤 라인업도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상 라인업입니다. 두 팀 모두 3위로 나서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인천 유나이티드 보면요. 골키퍼는 이태희 선수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스리에 데브리치, 강민수, 오반석, 그리고 윈백 자리에는 이주용과 오재석이 각각 맡고, 3미들 자리에는 김도혁, 아길라르, 이명주, 투톱에는 무고사와 홍시우입니다. 아무래도 백스리 자리는 좀 공고합니다. 데브리치, 강민수, 오반석 이 세 선수를 어떻게 딱히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김광석 선수가 있긴 하지만 김광석 선수가 현재 체력이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모르겠어서 일단은 이센 선수를 예측을 했고요. 오반석 선수 이번 시즌 주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경기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왼쪽 윙백의 이주용 선수, 지난 시즌 인천의 약점이라고 하면 왼쪽 윙백도 어느 정도 약점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주용 선수로 메우면서 어느 정도 약점을 타파한 인천 유나이티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주용 선수가 시즌 초부터 전지훈련에 합류해서 어떤 팀의 구성을 같이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주용 선수 역시 팀에서 여러 선수들과 좀 좋은 플레이 합을 맞춰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재석 선수 역시 오른쪽 윙백에서 분명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따라서 오재석 선수도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쓰리미들은 예상하시는 그대로 김도혁, 아길라르, 이명주가 좋은 폼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는 이명주 선수가 얼마나 폼을 올렸을지, 그리고 이제 들어온 지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길게 된 것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명주 선수 자리에 다른 선수가 선발 출전할 수도 있다는 점, 이명주 선수는 마지막에 폼을 체크하는 정도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톱 자리, 무고사의 낮은 스피드를 대체할 만한 선수는 역시 홍시우가 되겠습니다. 22세 이하 쿼터 자리도 충분히 차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공격 전개에 있어서 중심도 맡아줄 수 있는 홍시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분명 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원 삼성입니다. 골키퍼 자리에는 분명 양형무, 백스리에 볼트위스, 민상기, 장호익, 왼쪽 윙백과 오른쪽 윙백은 이기재와 김태환, 쓰리미들의 한석종, 강현묵, 정승원, 투톱의 김건희와 그로닝입니다. 이제 골키퍼 자리는 노동건 아니면 양형무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양형무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백스리 역시 공고합니다. 양쪽 윙백까지 좀 공고한 편이라서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3미들 자리에는 한석종, 정승원, 강현묵인데, 강현묵 선수 자리가 조금 어떻게 될지 약간은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21세 이하 쿼터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강현묵 선수가 먼저 출전하고 그 자리에 사리치 선수나 다른 중앙 미드필더들이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한석종과 정승원의 자리는 어느 정도 좀 공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석종 자리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최성근 선수 정도가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톱은 역시 김건희 선수와 동기 전지훈련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준 그로닝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제주 유나이티드와 포항 스틸러스인데요. 이 경기부터는 2월 20일로 넘어갑니다. 2월 20일 2시에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이제 제주와 포항의 경기가 되겠고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먼저 보면요. 공격진은 완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진 보강을 굉장히 잘한 제주 유나이티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선과 윙백은 리그 정상급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윙백 자리 정우재와 안현범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삼선에 이제 최용준 선수 영입했고 윤빛가람도 데려오면서 분명히 리그에서 탑급, 정상급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들이 삼선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스리의 높이는 어떻게 해결하냐가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 이지솔을 데려왔습니다만 이지솔 선수 프로필상 190이 절대 넘지 않습니다. 180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이 높이의 문제를 어떻게 제주가 해결할 수 있을지 이 점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점을 제외하고는 제주 유나이티드 스쿼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포항 스틸러스가 어느 정도 좀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항 스틸러스의 관전 포인트를 보면요. 전력이 조금 더 약해졌습니다. 여러 선수들 나갔죠. 권한규 선수도 이제 나갔고, 딱히 톱 자원에서의 보강이 오고브 선수가 영입이 되긴 했습니다만 오고브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에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개막전 라인업은 조금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좀 약해진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 스틸러스의 김기동 감독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강상우가 출전할까입니다. 강상우 선수 터키 전지훈련도 갔다 왔고 A매치도 갔다 왔기 때문에 전지훈련 기간에 팀 선수들과 많이 맞춰볼 기회가 없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포항 스틸러스의 선수들과는 많이 맞춰본 선수고, 다만 이제 강상우 선수가 이적사가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훈련에 집중할 수만은 없는 환경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강상우 선수가 출전할지 아닐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적생들의 활약이 절실해졌습니다. 일단은 전남에서 데려온 정재희 박찬용 선수도 그렇고 키퍼 자리에 강현무 선수가 출전할 수 없으면서 들어온 융평국 선수 역시도 그렇고 여러 포지션의 선수들의 이적생들의 활약이 상당히 절실해진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상 라인업 봐야겠죠. 제주 유나이티드는 3-4-3입니다. 김동준 골키퍼, 백스리에는 정훈, 이지솔, 김호규, 윙백에는 안현범과 정우재, 삼선에 이제 윤빛가람과 최영준, 공격진에는 제르소, 주민규, 링입니다. 골키퍼 자리에는 이창근과 오승훈을 모두 보내면서 김동준 선수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주전 골키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백스리는 지난 시즌 정은, 김호규가 똑같고 가운데에 있는 이지솔 선수만 변화를 했습니다. 이지솔 선수가 빌드업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고요. 왼쪽 윙백과 오른쪽 윙백은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미들인데 당초에 얘기가 나왔던 건 이제 3미들을 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3미들을 서려면 좋은 윙 자원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투미들을 기본으로 가면서 이창민 선수의 몸이 현재까지 완벽하게 올라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윤빛가람과 최영준이 좀 긴 시간을 소화하지 않을까 싶고요. 왼쪽 윙과 오른쪽 윙은 제루스와 요나탄 링, 톱은 주민규, 이 세 명의 선수들은 공고하게 이번 시즌 끌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 스틸러스가 문제가 되겠는데 키퍼는 윤평국, 백포는 심상민, 그랜트, 박찬용, 김용환입니다. 심상민, 김용환은 제대하자마자 지난 시즌 2경기 정도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고 아마 이번 시즌도 두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백은 그랜트 선수가 중심이 돼서 이번 시즌 이적하게 된 박찬용 선수가 아마 그랜트 선수의 파트너 자리를 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 3미들에 이제 이승모, 신광훈, 신진호입니다. 이승모 선수는 다시 한번 본인의 자리를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신광훈 선수는 이제 오른쪽 풀백 자리에 김용환이 들어오면서 신광훈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경우가 좀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신광훈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이승모 선수의 뒤를 맞춰서 함께 잘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진호 선수가 중앙에서 수비와 공격 모두 가담해주면서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서 본인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왼쪽 윙에서 강상우 선수가 뛸 수 있다면 왼쪽 윙은 강상우, 안 된다면 이광혁 선수나 정재희 선수 등 여러 선수가 있고요. 오른쪽 윙에는 역시 팔라시오스, 톱에는 이호재입니다. 사실 톱에 설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이승모 선수를 톱에 세우기도 조금 미안한 김기동 감독일 거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오후부가 팀 전술련에 합류했다고 해도 팀의 전술을 따라오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러면서 이호재 선수가 22세 이하 쿼터도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호재 선수가 아마 선발 톱으로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 분명히 부침도 있었지만 아마 시즌 후반으로 접어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평을 들은 이호재 선수이기 때문에 개막전에 충분히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강원과 성남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자, 강원FC와 성남 관전 포인트 한번 보겠는데요. 강원FC 아직 라인업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임채민 선수 이적 사과도 있었고, 아슐마토프가 이적하느니, 어떤 선수가 이적하느니 안 하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직까지 라인업이 완성되지 않았고, 임채민 선수가 아마 선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 PPT를 만들 때는 임채민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몰랐었는데, 지금은 선전FC로 갈 확률이 극히 높아졌고요. 다만, 이제 윤수식 강원이 동계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강원 선수들의 어떤 새로운 성장과 전술적 움직임도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은 백스리가 완벽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전 포지션이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윙백 포함해서 미들진도 그렇고 톱진은 그나마 않습니다만 미들진과 윙백진 조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리치의 파트너는 이제 박동진 선수를 정말 많이 영입하고 싶었던 성남이지만 결국은 영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뮬리츠 선수의 파트너가 어떤 선수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상 라인업 보겠는데요. 골키퍼 자리는 아마 강원FC 유상훈 선수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상훈, 이광현 두 선수 중 어느 선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미디어데이에 이광현 선수가 나온 것을 보면 이광현이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이제 백스리 자리를 보면요. 아슈마토프 선수의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출전을 할 거라고 못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영, 김영빈, 김원균 선수가 백스리를 구성하게 될 것 같고 왼쪽 윙백의 정승용, 오른쪽 윙백에는 임창우, 쓰리미들의 김동현, 한국영, 서민우, 톱 자리에는 이정혁과 김대원입니다. 어떤 선수가 출전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라인업인데 한국영 선수의 몸이 다 올라오지 않았다면 김대우 선수가 오고 김대우, 김동현, 투볼란치에 서민우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포메이션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포메이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꼭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게 완벽한 주전이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동현, 한국영, 김대원 정도까지는 이제 미드필더진과 공격진에서 확고한 주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정엽 선수도 디노 선수의 적응이 마무리된다면 약간은 조커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따라서 352 라인업이 이렇게 지금은 구성이 되겠지만 아마 3월 25일 지난 이후에는 분명 더 바뀌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남입니다. 성남은 김영광 골키퍼, 백스리에 최지묵, 권한규, 김민혁, 왼쪽 윙백은 박수일, 오른쪽 윙백은 이시영, 그리고 3미들에는 권순영, 김민혁, 구본철, 투톱은 뮬리치와 박용지입니다. 백스리 마상훈 선수도 설 수 있고 강희빈 여러 선수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곽광선도 테스트를 통해서 데려왔고 그러나 지금 구성할 수 있는 라인업 중에는 이 백스리 라인업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고요. 왼쪽 윙백과 오른쪽 윙백은 박수일 선수 지난 시즌 괜찮은 활약 보여줬습니다만 오른쪽에 이태희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시영 선수가 자연스럽게 주전이 될 텐데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이태희 선수가 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이태희 선수가 어느 정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체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홍시우를 보내고 9번째를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 미드필더진의 활력을 부여하긴 했습니다. 권순영, 김민혁 선수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두 선수 모두 활동량 좋은 선수들이고 미드필더진에서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부족했던 젊음이 9번째를 이어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쓰리미들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투톱 자리에 이제 뮬리치와 박용지인데요. 뮬리치 지난 시즌처럼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겠지만 파트너로 박용지 선수가 얼마나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이번 시즌 등번호 9번도 달았거든요. 그러면서 박용지 선수가 얼마나 더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성남FC 이번 시즌의 결과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긴 길을 달려와서 마지막입니다. 울산 현대와 김천 상무인데요. 2월 20일 4시 반 문수에서 벌어집니다. 자, 이제 관전 포인트를 보면 울산 현대 먼저 보면 박주영 풀타임이 될까요? 박주영 선수 이외에 지금 이렇다 할 톱 자원이 없는 울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주영 선수가 개막전 선발에 이어서 아마 풀타임을 뛸 수 있을
될지도 모른다. 다만 이제 박주영 선수의 체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박주영 선수가 후반에 조커로 나오거나 이제 후반 45분을 뛰거나 전반 45분만 뛰고 그 자리를 제로톱으로 메우는 여러가지 전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진은 탄탄합니다. 김영권 선수가 들어왔고요. 물론 불투에서 나가긴 했지만 김영권 선수 들어왔고 양쪽 풀백에 2명 더블 스쿼드가 됩니다. 왼쪽에는 서령우, 이명재, 오른쪽에는 김태환, 오인표가 되겠고요. 서령우 선수 뭐 왼쪽, 오른쪽 뭐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수비진 뎁스에 있어서는 딱히 고민하지 않을 울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개막전 연승 기록이 이어질까인데 이제 2년 연속으로 개막전에서 4대0 이상의 승리를 거둬온 울산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막전에도 과연 김천을 상대로 그런 개막전에서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김천 상무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좋은 센터백이 다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센터백이 좋습니다. 뭐 박지수, 정승현, 하창래, 송주훈, 정현철 뭐 이런 선수들 많은데 정말 센터백진이 좋은 김천이 되겠고요. 다만 날개가 아직 아쉽습니다. 뭐 김태원 감독의 지난 시즌 라인업 보면 날개를 많이 사용하지 않긴 합니다만 왼쪽 윙백과 오른쪽 윙백 자리 여전히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러면서 관물대올라 감독이 어떤 포메이션을 가동하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겠는데요. 이제 울산부터 보겠습니다. 골키퍼 장갑 조현우, 백보에는 이명재, 김영권, 김기희, 김태환, 그리고 3선 미드필더 자리에 원두재, 박영우, 2선에는 윤일록, 박호, 김민준, 톱 자리에는 박주영입니다. 아무래도 백포라인은 조금 공고합니다. 뭐 서령우 선수가 이명재 선수 자리에 충분히 뛸 수 있지만 이명재 선수가 피지컬로 물론 서령우 선수도 피지컬 좋긴 합니다만 이 두 선수가 피지컬로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명재 선수와 서령우 선수가 어떤 선수가 이제 뛰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명재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센터백진은 김영건, 김기희 이 두 선수는 베테랑 센터백이지만 아직까지 녹슬지 않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풀백은 울산 팬들의 자부심인 김태환 선수가 아마 쭉 뛰지 않을까 싶고요. 3선은 원두재, 박용호입니다. 원두재, 박용호는 뭐 개인적으로 3선 자리만큼은 전북 현대보다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재문, 백승호도 충분히 좋지만 박용호, 원두재가 이 두 선수가 피지컬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수비적인 강점과 빌드업 과정에서 이 두 선수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3선 자리만큼은 이 두 선수가 충분히 잘 맡아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선수 중에 하나가 라블피아나적인 형식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한 선수는 좀 올라가서 공격 정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 윙에는 윤일록, 오른쪽 윙에는 이제 U22 쿼터인 김민준 선수가 좀 더 많은 출전 시간 소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넘버 10 자리에는 실제로도 등번호 10번을 단 박호 선수가 공격 전개를 좀 풀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톱 자리에는 우선은 박주영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김천인데요. 김천은 일단 골키퍼 장갑 구성윤 선수가 낄 것 같습니다. 백스리는 박지수, 정승현, 하창래, 왼쪽 윙백과 오른쪽 윙백에는 각각 강윤성과 정동윤, 3선에는 정현철, 2선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이영재와 권창훈, 톱 자리에는 이제 조규성과 김지현입니다. 뭐 백스리 좋은 선수들입니다. 모두 이제 뭐 박지수, 정승현, 하창래 모두 괜찮은 선수들이고 리그 정상급 센터백들 중 하나입니다. 뭐 골키퍼 구성현 선수는 국가대표도 많이 가는 선수고요. 왼쪽 윙백과 오른쪽 윙백 약간은 아쉽습니다. 강윤성과 정동윤이 일부에서 정말 뭐 탑급의 풀백들이다, 윙백들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들의 활약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쓰리미들의 이영재, 고승범, 권창훈인데 이 세 명의 선수들 하려면 수비적인 측면에 조금 아쉬움이 따릅니다. 물론 백스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비적인 부담을 덜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스리를 보호하는 선수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현철 선수가 3선 미드필더로 좀 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영재와 권창훈은 뭐 충분히 공격 전개나 뭐 여러 가지 킥 처리 등이 있어서 충분히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투톱은 이제 조규성과 김지현 선수인데 이 두 선수 모두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인데 김지현의 폼이 사실 좋지만은 않다는 점이 아마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길었던 K리그 1 1라운드 프리뷰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개막을 하게 되면서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과연 이번 시즌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많은 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